660조 산업으로 예상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세계적인 자동차 BMW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자동차 조립을 하는 영상인데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차에 압도당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자, 미국이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과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660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향후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모이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라서 그 주식을 먼저 사서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뭘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이 고작 2시간 만에 방전이 됩니다. 산업 현장에 투입된 로봇이 2시간 만에 방전이 된다면 상용화는 물 건너간 거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터리가 바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전고체 배터리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기습적으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산업화 선언했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에 핵심이라고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4개국에서 패권 전쟁에 들어간 상황인데, 우선 배터리 공급처가 전기차밖에 없던 시절에는 값싼 배터리로 내수 시장만으로 점유율을 독식할 수 있었던 중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율주행이 포함된 차세대 전기차,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본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미래항공 모빌리티인 UAM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더 이상은 값싼 배터리로 시장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한 배터리 기술 경쟁 시대가 도래를 했고,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와 기업은 최소 20년간, 향후 20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이 하나씩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일단 현재 윤곽이 드러난 전고체 배터리 동맹은 삼성 SDI랑 현대차, LG엔솔과 테슬라,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체이자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도요타는 따로 배터리 기업과 손잡을 필요 없이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고요. 현재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은 세계 2위 배터리 제조사인 같은 중국 기업이죠. BYD와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합이 재밌는 게, 보통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려면 자동차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와야 배터리 기업들이 양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자동차 업체랑 동맹을 맺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은 자동차 기업 없이 중국 배터리 기업만 2개가 뭉쳤잖아요. 이건 국가 주도 하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거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없이도 자체 내수 시장만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조금 특이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한국 배터리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조합된 삼성 SDI 현대차 조합이고요. 2순위는 LG엔솔과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조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때 기본 재료가 전부 삼성 SDI, LG엔솔, 그리고 현대차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할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앞으로 폭등이 나올 관련주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직 정보 공개가 덜 돼서 상승이 크게 안 나온 삼성과 현대동맹의 전고체 배터리 최대 수혜주를 소개해드리고, 그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업들 간의 전고체 배터리 동맹은 최소 10년은 같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SDI 전고체 양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7년, 그리고 엔진솔 전고체 양산 시점이 2030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인데, 자동차 기업도 결국 원하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라서 동맹을 맺은 배터리사와 같이 연구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서로 얼마씩 공동 투자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분을 가지고 동맹을 맺는 건데, 서로 기업 기밀을 오픈할 것 다 오픈하면서 같이 가자고 동맹을 맺은 사이끼리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에 다른 회사 배터리를 쓸까요? 아닙니다. 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하나만 놓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로봇,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전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동맹 맺은 배터리사의 신형 배터리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제품에 적용해 가면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까지 최종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은 전고체 배터리 동맹이 최소 10년은 같이 가는 동맹인 건데, 그러면 우리 증시의 특성상 대형주인 엔지엔솔,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시총이 작은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미친 듯이 올라갈 게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동맹을 맺은 이 기업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 동맹은 특히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테슬라의 전기차,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렇고, 현재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장착되는 배터리가 LG엔솔의 배터리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족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 여기서 만드는 우주선에도 역시 LG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테슬라와 합의가 끝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를 포함해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 최대 주주가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브랜드인 아틀라스에 장착되는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해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리드하고 있는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사업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당연히 삼성 SDI에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고 꿈의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에 테슬라와 현대차는 각각 동맹을 맺은 이 배터리사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을 잘 파악만 해놓으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삼성 SDI의 대형 공급 계약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박주인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대박이 날 것인지,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앞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660억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성 SDI와 현대차는 어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느냐? 이 핵심 내용을 알아야 관련주를 특정해서 우리가 올라갈 종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2023년 중국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출원한 전고체 배터리 특허인데, 제가 이 특허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러면 2027년에 삼성 SDI가 출시할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확신이 섰습니다. 특허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특허는 고체 전해질 및 반고체 전해질 기술에 관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죠. 반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직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반고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고체 배터리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특허 내용의 주요 골자는 고체 전해질을 활용한 배터리 안정성 향상, 그리고 수명 연장 또는 충방전 효율 개선 이런 기술에 관한 그런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과 현대차의 로봇 배터리 동맹을 최근에 뉴스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현재 로봇에 쓰이는 원통형 배터리만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실 것 같은데 2023년에 이런 특허를 냈다는 건 훨씬 이전부터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개발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향후 10년간은 이 삼성과 현대차는 같이 가니까 관련주들을 주목해서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인 전고체 배터리를 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이 특허 내용을 통해 확인이 됐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에서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까지 전부 삼성 SDI가 핵심 배터리사로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특허의 주요 골자였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특허 세부 내용 중에 삼성과 현대차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것이냐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극재의 구성 부분입니다. 양극재를 NCA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의미하고요. 니켈 80%, 코발트 15%, 알루미늄 5%, 니켈 함량이 80%가 넘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로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를 구성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음극은 30 마이크로 리튬 메탈이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30 마이크로 리튬 메탈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흑연과 실리콘 기반 음극을 사용하지만 얘는 얇은 리튬 메탈층을 스스로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음극벽을 쌓아서 음극재 역할을 대신하겠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배터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고체 전해질 이렇게 세 개가 핵심 소재잖아요. 근데 특허상에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고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로만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고체 전해질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제1 화합물 및 제2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체 전해질의 구현 예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과 수분 안정성이 우수한 고체 전해질 및 황화물계와 수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특히 고체 전해질 계열 중에서 공기와 수분에 반응을 하게 되면 독성이 강한 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계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나오는 수분 안전성이란 내용만 봐도 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단점을 해결한 특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7년 삼성 SDI에서 개발되는 전고체 배터리의 정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탑재가 되고 동시에 음극재는 없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자연 형성시켜서 음극재 역할을 대신 만들어내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 SDI와 대형 공급 계약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관련주도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죠. 우선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이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혹시 얘네 말고 다른 양극재 기업이랑 이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없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자체 내재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라서 아직 상장이 안 된 자회사가 이미 양극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 회사들의 양극재를 쓰고 있는 건데 앞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양극재를 본인 자회사에서 자체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새롭게 대형 계약이 터질 수 있는 양극재 기업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극재는 삼성 전고체 배터리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무음극 형태의 이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이라서 마찬가지로 음극재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와 대형 계약이 터질 기업은 없다. 그러면 삼성 SDI와 대형 계약이 터질 기업이 어디냐? 바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관련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체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자재 기업, 그리고 고체전해질의 성능을 높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화학 첨가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 이 고체전해질 기술이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고체전해질만큼은 절대 외부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삼성 같은 인류 기업이라면 더더욱 무조건 자체 생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전해질을 직접 만드는 혹은 직접 만들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대형 계약이 터질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계약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충분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냐? 주가가 대박을 칠 이 종목이 뭐냐?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현재가 42,850원, 1차 목표가 5만 원인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만드는 데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1위 기업이고요. 이 테마에서 대장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 대장주인 이수가 가장 먼저 주가에 반응이 오고 상승폭도 크게 가져갑니다. 또 전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KBR과 공동으로 개발한 연속식 공법. 이 연속식 공법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해서 황화리튬인 데모 플랜트를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서 연간 300톤가량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생산 계획은 32년도까지 매년 18,000톤에서 22,000톤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항아리튬 하나만으로 연간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나오게 된다는 재료 호재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반등하는 상승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가 됐건 추격 매수가 됐건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흐름이 꺾이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히 이 꺾이는 폭이 엄청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은 오늘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기 직전도 그렇고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상당히 많이 털린 상태였는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 이후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제는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줄어들었던 매수세는 점점 늘어가는 시점이다. 조금이나마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거래 체결량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매도 체결이 24만, 매수 체결이 16만이죠. 제가 방금 매도세는 점점 줄어들고 매수세는 점점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줄어들고 있고 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매도가 8만 정도 더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주가가 7% 정도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때는 더 비싸게 산다는 거라서 앞으로 주가에 탄력이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같은 흐름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을 시켜주고 주가가 크게 눌린 다음에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었는데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큰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이수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유리기판, AI 이런 첨단 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첨단 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악재도 소멸이 됐고 관세도 유예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증시약재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부터는 외국인의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4월 15일에 세금 마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현금의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이 초입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차 목표가로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기엔 이 5만 원 이 구간대 매물대가 많아 보이는데 앞쪽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상태고 반대로 하락 구간일 때 진입한 사람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물을 타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거래 체결량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5만 원, 이 매물대까지는 쉽게 깨줄 수 있어서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5만 원까지면 거의 20% 정도 수익이니까요.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꼭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외에도 관세 이슈라던가 이 탄핵 이슈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저점에 눌려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4월부터는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고 보통 6월, 7월에 주가가 최고가에 가까워지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시총이 큰 우량주들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종목들과 정보들 그리고 저만의 매매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료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어디서도 못 봤던 정보인데 정말 들어오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7월에 다 같이 수익 보고 아름답게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00명까지만 소수 정예로 운영하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인원 모집을 전혀 일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슈연구소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